안녕하세요. 돈과 권력의 경제 해설자입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왜 어떤 주식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선 시장에서의 완전한 퇴출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공포가 아닌 냉철한 구조의 문제로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 현상의 깊은 이면에 숨겨진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를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동전주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주식을 일컫는 동전주. 이 동전주들이 지금 대규모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개별 기업의 부실을 넘어서 시장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동전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 즉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수많은 바이오, 기술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 기업들은 팬데믹 특수를 누리며 한때 높은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준 금리가 인상되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자연스럽게 1,000원 아래로 떨어졌고 거래량은 바닥을 기고 있으며 심지어 거래 자체가 뜸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해당 기업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급격히 멀어지고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일반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는 거래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주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의견 리스크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 감사의견이 한정이나 의견 거절과 같은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사실상 상장 폐지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비록 일정 기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 안에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냉혹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팩트에 기반한 시장의 엄격한 규칙이며 결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일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액면병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액면병합 후에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퇴출 대상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편법적인 주가 조작을 막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시가총액 200억 원, 그리고 2027년 1월부터는 300억 원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퇴출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 자본 잠식인 경우에만 상장 폐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도 포함되어 부실 기업을 더욱 신속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또한 공시 위반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어 기존 최근 1년간 공시 벌점 15점 누적에서 10점 누적으로 기준이 낮아졌으며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단 한 번으로도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의 효율화도 추진되는데 실질 심사에서 기업에게 부여되던 개선 기간이 기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문가들은 2026년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약 150개사, 일부 비관적인 전망에서는 최대 220개사까지 상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를 넘어섭니다. 이는 수많은 기업의 소멸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서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냉혹한 현실의 초입에 서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전주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주범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채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중소형 기업이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동전주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이미 높은 부채 비율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입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전환사채는 미래의 잠재적인 주식수 증가로 이어져 주가에 부담을 줍니다. 결국 주식수만 늘어나고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병든 몸에 일시적인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덜어주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더 큰 병을 키우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돈이 비싸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업의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낮으며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고금리는 이런 기업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는 한계점까지 몰아붙입니다. 단순히 사업 모델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인 유동성, 즉 시장의 생명줄이 말라가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그러나 다소 역설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수와 생존의 분리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거나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대형 우량주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여전히 견고한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들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오히려 시장의 혼란 속에서 더욱 강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수의 상승이 곧 시장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 하단에 있는 수많은 중소형 기업, 특히 동전주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금 조달이 막히고 실적 부진이 심화되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수는 오르지만 이들의 주가는 맥을 못 추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수 상승이 곧 시장 전체의 건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냉철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은 상위 몇몇 기업에 자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보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파이의 대부분이 상위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단편적인 지수 흐름에만 현혹되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전체 시장의 동향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동시에 분석하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에 빠지기 쉬울까요? 가장 위험한 심리 중 하나는 바로 싸 보이는 가격 착시입니다. 주가가 100원, 200원 하는 동전주를 보면서 이 가격이면 더 떨어질 것도 없겠지? 지금 사두면 반등할 때 몇 배는 오를 거야 라는 막연하고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타인의 이야기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바닥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재무 상태가 악화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때까지 끝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이 결코 저평가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단가 낮추기라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부실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투자금만 계속 늘어나고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대응이지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로 거래 정지 리스크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 후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어느 순간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투자금은 그대로 묶여버립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절망적인 상황이며 자칫하면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투자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냉철한 심리 구조 분석을 통해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특히 재무적인 위험 신호가 명확한 동전주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례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의 객관적인 지표와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과 판단의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현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돈의 가치가 낮았고 기업들은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펀더멘털이 약하거나 심지어 부실한 기업들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었고 꿈이나 성장성이라는 명분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유동성 장세였죠. 모든 배가 함께 떠오르는 만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유동성은 시장에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더 이상 꿈이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적과 현금 흐름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철저하게 기업의 체력과 성장성을 선별하는 선별 장세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배는 모래톱에 걸리고 어떤 배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전체에 걸쳐 생존 기업과 퇴출 기업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설프게 버틸 수 있었던 기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졌습니다. 시장은 마치 겨울이 오면 약한 나무들이 먼저 얼어 죽는 것처럼 이제는 냉정하게 약한 기업들을 걸러내고 강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더욱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냉정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시장의 숙명이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단순한 종목 추천 없이 여러분 스스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입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성장 스토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졌다고 해도 현금이 돌지 않으면 기업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은 기업의 혈액과 같습니다. 건강한 혈액이 꾸준히 순환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입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재무적인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영업이익의 지속성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과 사업 모델의 견고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특수 요인이나 비경상적인 이익보다는 핵심 사업에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위기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혹은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신뢰와 역량이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신용도는 기업의 생존 능력과 직결됩니다. 이러한 4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기업의 체력을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고 접근하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전주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부실 기업을 걸러내는 선별의 과정입니다. 마치 자연 생태계에서 약한 개체가 도태되고 강한 개체만이 살아남아 진화하는 것처럼 시장도 강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냉정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수만 보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업 하나하나의 체력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돈이 싸고 넘쳐나던 유동성 풍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돈이 비싸지고 귀해진 고금리 시대에는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이 변화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변곡점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건전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투자자만이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아 성공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